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8월 27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국가권익위원회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윤희숙 의원입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말을 해서 그 국회에서 5분 발언 때 해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아주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 중에서 일학 스타로 부각됐던 의원인데, 이분이 그 부친이 땅을 산 것과 관련된 논란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사퇴를 선언하면서 그 부친이 땅 문제와 관련돼서 해명하기를 아버지가 위법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에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농지법만 문제가 됐던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이 땅을 샀다 어떻다. 근데 그 이후에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아주 숱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농지법 위반이라는 문제는 물론이지만 그에 앞서서 이게 투기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윤희숙 의원이 또는 그 형제들이나 누가 관여한 게 아니냐, 그래서 농지법 의혹보다는 지금 투기 그리고 그 배경 이쪽으로 의혹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방송 시간을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방송을 좀 참조하신 다음에 이따 기자회견을 들으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문제의 땅은 세종시 전해면 신방리에 있는 한 1871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수로서는 한 3288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산으로 둘러싸이는 변원이라고 합니다. 변원. 예, 부친은 윤 의원의 부친은 이거를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2016년 3월에 8억 2,200만 원에 매입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권익위원회가 처음 발표만 할 때만 해도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이거는 농지법, 이 많은 땅을 사고서, 이 넓은 땅을 사고서 농사를 안 지었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투기 의혹으로 변질이 됐는데, 왜 그러냐? 언론들이 보도에 하면 윤 의원의 친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윤 의원으로 따서는 제부죠. 제부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막강한 실세였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핵심 측근이었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남편 이름이 장씨인데, 이 장씨는, 그 제부가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최경환 그 기재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잠깐 동안이지만 박근혜 청와대의 비서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장 씨가, 그러니까 제부가 장관 보좌관실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근무를 끝내고 2달쯤 있다가 윤 의원 부친이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어찌된 인연인지 모르겠으나, 경위는 모르겠으나 그 땅 인근에 산업단지들이 연달아 들어서기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이 둘러싸고서 저 거리는 바로는 아니겠습니다만 저 근처에 이런 여러 개의 산업단지들로 둘러싸이게 됐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농지법은 둘째치고 윤 의원의 일가가, 그러니까 제부든 뭐 윤 의원이든 뭐 아버지든 이렇게 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기재부 장관 정책 보좌관을 있고 기재부가 이런 일을 주관하니까 부동산 투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장 씨는, 이 제부는 최경환 장관이 임기 중에서 첫 번째 한 달을 지하고 내내 정책 보좌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윤 의원의 부친이 36년생이니까 구입할 당시에, 땅을 구입할 당시에 80세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안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80세 어르신이면 사실은 농사를 짓는 분도 또 그만둬야 될 연륜이 아닌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건강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만약에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면 뭐 한 30평이나 뭐 3평은 뭐 할지 모르지만은 13평이나 아니면 한 300평 정도면 모르는데 시골에 사는 분들에게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3,000평이면 이게 간단한 땅이 아닙니다. 이거를 짓는다. 이건 좀 잘 납득하지 않지 않느냐. 짓던 농사도 그만두고 시골에 살던 분도 어디 서울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둘째는요. 작년 12월에는 동대문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세종시 그 문제의 땅 전이면으로다가 전입을 했다가 올해는 7월 달에 다시 동대문구로 돌아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산 때 따로 있고 주소지 옮길 때가 따로 있고 다시 옮긴 것도 따로 있고 이런 주소지가 자주 이전된 건 또 무슨 사연이냐. 거기다가 이 아버지 그러니까 부친 윤 의원의 부친은 부산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경남 김해 출신입니다. 그럼 세종시하고는 연고가 없는 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세종시에서 농사를 지려고 사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토지가 윤 의원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결국은 이 땅에 대한 재산권은 일부든 어떻든 간에 상속이 될 수 있는 성격의 재산인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등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윤 의원의 그 부친은 언론 한 인터뷰에서 원래 그 투자를 하려고 모색을 했는데 방이 8개인 건물이 그쪽에 있다고 그래서 야 이거 방 8개를 임대를 주고 하면 방세를 받아먹으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걸 보러 갔다가 보니까 해당 농지 얘기를 듣고서 저걸 사면은 앞으로 산업단지가 생기고 그리고 뭐 전철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욕심이 생겼다. 그러니까 좀 투자할 생각도 있었다는 얘기죠. 부친 입장에서는. 그런데 뒤에 부친 거를 딸은 몰랐다. 내가 땅 산 거를 왜 딸한테 왜 얘기를 하나. 윤 의원도 몰랐다고 하고 아버지도 몰랐다고 사위도 장인어른이 세종시 전이면에 농지를 매입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억 몇천만 원짜리를 80대 된 어르신이 사는데 딸도 모르고 사위도 모르고 본인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건 개발정보 등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사위도 몰랐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괜히 들러 엎으려고 연관 안 시키려고 수사 안 받으려고 사태 쇼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 정의당까지도 투기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당연하다. 권익위 조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식의 전형적인 물타기도 모자라서 나라 위해서 제한몸 희생하는 양 피해자 코스프레하니 황당하다. 이 윤 의원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우리는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만 당 차원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제한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내용은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농지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냐가 문제지 그걸 뭐 의도적으로 투기를 했느니 윤 의원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는 거는 자기들도 할 수 없고 이거 사법기관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윤 의원이 해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어이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는요. 의혹이 이렇게 제기됐으면 윤 의원이 오늘도 기자회견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규명이 우선돼야 됩니다. 만약에 윤 의원이 일체 몰랐고 그 땅을 사는데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윤 의원이 제부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윤 의원 부친과 사위가 문제지 윤 의원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할 때 의원만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가족들 것까지도 다 조사해 달라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당에서 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윤의원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 일이지 내 일 아니냐. 그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 조사를 할 때 가족들 끝까지 다 조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약하겠죠. 직접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위와 장인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사위도 빠지고 장인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땅을 지금 짓고 있는 윤의원 부친께서 짓는 것이 아니고 진짜 경작하고 있는 분은 그 부친께서 그 땅 보러 이거 오셨다가 세종시로 딸 보러 가기도 했다. 여기서 세종시에서 딸 보러 갔다가 KDI에 근무하던 윤희숙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이 부분을 보면 윤 의원이 그 땅을 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맞냐 틀리냐. 맞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실제로는 알았다. 아버지가 땅을 산 걸 알았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문제가 떠나서 거짓말한 게 문제가 된다. 윤 의원은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권익위에서 조사를 다 해달라고 윤 의원만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에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그냥 낮은 책임이겠지만 정치적 책임을 두 번째 이 땅을 사는데 개입을 했으면 그건 진짜 문제고 그 다음에 몰랐다는 부분은 몰랐든 알았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몰랐다고 했는데 알았더라면 이건 거짓말이 된다는 데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분명하게 되는 상태 속에서 윤희숙 의원의 사퇴 문제를 선언을 하든 사퇴 문제가 처리가 되든 말든 하고 여야 간엔 이걸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거죠. 결론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어디서 이걸 냈냐. 정부 합동 수사본부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규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험악할 정도로다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들도 몰리고 몰려서 권익위에다 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가 관련 있는 문제가 정리가 된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분명하지도 않고 한쪽은 그럴 것 같다 한쪽은 아니다 하고 있는데도 서로 공방만 벌이고 사표를 내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본질적인 진명은 뭐가 그걸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 진상이. 지금 두 차례로요 권익위원회가 의혹이 있다고 적발한 그래서 저 수사본부에 넘긴 수사하라고 의뢰를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25명입니다. 민주당이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 그리고 그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권익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지금 다른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까지 합치면 한 25명 됩니다. 아니, 한 30여 명 됩니다. 국회의원이 10분의 1이 땅과 관련된 걸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 방송을 보는 젊은 층이 있다면 그분들도 그렇고 젊은 층을 자제로 듣거나 친척으로 든 분들은 그 젊은 사람들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저게 뭐냐 저게 진짜는 뭐냐 윤희숙 의원은 관련됐냐 안 했느냐 몰랐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규명이 된 다음에 논란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멀쩡한 윤희숙 의원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사실이면 윤희숙 의원은 국민에게 배신행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게 의뢰를 했으니 빨리 서둘러서 이거에 대한 진상이 규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퇴를 논하든지 뭐 공방 뭐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목에서 난 민주당에 대해서는 더 어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과연 윤희숙 의원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윤희숙 의원 문제가 진짜로 모든 게 언론이 제기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의혹대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당이 저러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요 의혹이 불거졌던 12명 중에서 지금 현재 2명은 의원직을 유지시키느라고 탈당을 못하게 하고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이 안 됩니다.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탈당 형태가 아니고 당에서 쫓아내는 제명 형태를 냈죠. 그럼 의원직은 살아남아요.
그 국회의원을 한 상태로 당만 바뀌어 있는 비례대표 의원 2명 말고 10명은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 10명 중에서 5명은 탈당 권유했는데 탈당에 내지도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무슨 정보 이용한 거, 내부 정보 이용했다는 문제를 갖고 윤희숙 의원을 지금 농지법보다는 그놈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은 지역구인 남양주에서 배우자 처남동 5명의 왕숙지구 인근에 토지를 매입했고, 임종성 의원이 누나와 사촌동생은 임 의원이 국회 국토위에서 활동하던 때 택지지구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업무상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윤희숙 의원은 모른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땅을 산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련했냐라는 게 주장이니, 내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런 건 놔두고서 윤희숙 의원만 공격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쇼를 하면 하는 것이지 윤희숙 의원 보고 쇼를 한다고 할 수는 없던 것이다. 물론 윤희숙 의원이 사실이 드러나면 윤희숙 의원은 아까 말씀대로 국민을 배신하는 의원으로서 지탄을 받을 겁니다. 상식과 염치가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만뒀다가 했는데, 이런 게 무슨 상식과 염치입니까? 사실이라면. 또 하나는요, 25명이 관련되어 있는데 윤희숙 의원은 어쨌거나 이렇게도 했는데, 그때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염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사표했다고 해서 사실이어서 한다는 게 아닌데, 아니 의혹을 그렇게 받고 있는 24명 의원, 윤희숙 의원을 제외한 25명 중에서 윤희숙 의원 제외한 24명은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거나 꿈쩍을 안 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펄펄 뛰고 내가 왜 탈당하냐고 난리냐 이거죠. 그런데 그나마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그래도 쇼라도 하듯이 국민 눈치라도 봐서 뭐야 탈당을 요구하느니 뭐 제명을 하느니까지는 했는데, 아니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었고, 또 하나는 대출, 그 땅을 살려고 하는데 업무상 비밀로 저 땅이 돈이 된다고 해서 샀고, 그리고 그걸 살 때도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특별하게 대출을 받을 때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권익위원회가 이 2가지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사람인데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열린민주당도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윤희숙 의원은 부친이 문제입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은 본인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양반들은 권익위가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거고,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정보 이용하고 그 다음에 특혜 대출 의혹까지 하고 이걸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질이 달라요. 본인이 문제이고 부친이 문제이고도 다르지만은 그 의혹의 정도가 다르다 이거죠. 지금 얘기하는 투기 의혹 같은 거, 이거는 언론이 제기를 해서 윤희숙 의원이 오늘 해명에 나오는 거고, 농지법 때문에 해명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요,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면요, 양산 사조, 퇴임후에 가실 양산 사조, 이거 영농개혁 경력서를 내고 뭐 농지를 매입했는데 그 다음에 대지 형질로 변경했는데 직접 농사를 지지 않았고 어쩌고 해서 이것도 농지법 위반으로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직도 규명 안 된 윤희숙 의원 갖고 공방하는 게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빨리 진상을 규명을 해서 사실이면은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 사퇴 수지에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정말로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이 아니면 공연한 사람 보고서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성급하게 결론 낼 일이 아니다. 이런 점까지를 드리면서 이따가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걸 볼 때마다 나중에 사건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걸 보시고, 저는 다시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 신청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